네, 다음은 대학생단 멘토들의 이야기 시간입니다. 코로나 시국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히려 전국의 대학생 역사 광복군들이 온라인으로 집결하는 새로운 장을 열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대한사랑 대학생 회원들의 눈부신 활약 이야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발표자를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한사랑 대학생단 서울지역 단장을 맡고 있는 이연주입니다. 오늘 대한사랑 대학생단 멘토들의 이야기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가 그동안 활동해왔던 이야기들을 공유를 드리고요. 이어서 멘토님들을 모시고 함께 직접 이야기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저희 대한사랑 대학생단의 닉네임은 한류 원형문화사절단인데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한류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한류가 이슈가 되기까지는 그 기반에 우리의 찬란했던 문화와 역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 대학생단에서는 잃어버린 우리의 원형 문화를 되찾아서 대안의 밝은 미래를 개척하는 대학생 연합 동아리입니다. 네, 주요 활동으로는 다양한 역사 특강을 진행을 해왔었고요. 그리고 다양한 캠페인을 통해서 활동을 해왔습니다. 네, 그리고 또 대학생단답게 역사 탐방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이렇게 국내와 해외까지도 탐방을 해왔던 그런 다양한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아쉽게 2019년도부터 이후에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저희가 이제 활동을 이렇게 박차를 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많은 고민이 들었었고 많은 분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시겠지만 특히나 가장 활동적이고 가장 자유롭고 가장 창의적인 활동을 하는 이 대학생들이 많은 활동을 못해서 너무 안타까움이 컸습니다. 그래서 이에 저희가 포기하지 않고 멘토님들과 함께 고민을 해서 온라인 활동을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국에 맞는 또 온라인 활동을 통해서 저희들의 활동을 재개해 나갈 수 있었는데요. 네, 그래서 저희 13명의 대학생단 멘토님들과 함께 뜻을 모아서 기획을 통해서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시즌 1에서는 지난 겨울방학 때부터 활동을 시작을 했었는데요. 이때는 우리의 잃어버린 역사와 문화를 찾는 다양한 특강을 준비를 했었고 그리고 배운 내용들을 참여자들이 함께 컨텐츠를 만들어서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이 활동을 위해서 SNS, 인스타그램에도 홍보를 했었고요.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모집된 대학생들이 수십 명의 대학생들이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 네. 특강을 통해서 저희들이 기존에는 알 수 없었던 다양한 우리의 잃어버린 역사, 문화, 정신을 알 수가 있었고요. 네. 그리고 비대면 시대이기 때문에 온라인의 장을 열기 위해서 많은 멘토님들의 여러 가지 기술적인 지원과 또 방송 장비를 구비를 해가지고 이렇게 온라인으로서 세미나를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오히려 온라인을 통해서 전국에 있는 많은 대학생들을 만날 수가 있었고 또한 그런 열의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즌2에서는 저희가 배웠던 역사문화 내용들을 좀 더 심층적으로 한 단국이 책을 통해서 직접 독서를 하고 발표를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네, 참여자들이 함께 원전을 통해서 더욱더 심화된 내용을 익힐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학생 멘토님들이 직접 이렇게 강의를 준비를 해서 발표를 해주셔가지고 대학생 눈높이에 맞는 정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배운 내용들을 콘텐츠로 만들어서 제작을 하는 활동을 했는데요. 네, 보시면 역사 왜곡에서부터 네, 그리고 또 실전 역사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우리의 원형 문화 네, 그리고 근대사의 여명을 열었던 동학에 대한 주제들까지도 이렇게 다양하게 컨텐츠들이 수십 개의 컨텐츠가 이제 제작이 되었고요. 저희 공식 인스타그램에 올라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활동 브리핑을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소개를 드리고 영상이 있는데요. 활동 영상을 간단히 시청을 하고 저희 멘토님들 직접 모시고서 이야기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한사랑 원형문화사절단 이연주, 김기정입니다. 반갑습니다.
한류 원어문화사설단에서는 그런 한류의 기반이 되었던 원형문화를 함께 공부를 합니다. 잃어버린 대한의 역사, 원형문화를 찾고 알리고 복원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잡지사와 인터뷰를 했는데 그때 어떤 이야기를 했냐, 시진핑 주석과 통화를 해보니까 한국은 사실 중국의 일부였다라는 말을 했고 6,000km였던 만리장성을 21,196m까지 늘리게 됩니다. 한반도 남부 지역을 일본이 식민지를 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이론인데, 우선에 있는 많은 사서들을, 전국에 있는 사서를 압수하고 불태워버렸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따르는 사람이 있고 정의는 반드시 이루는 날이 있다. 네. 이런 영화들이 그나마 우리가 독립운동사에 대해서 좀 더 다시 관심을 갖게 해주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에 이제 앞으로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분노를 할 줄 알아야 되냐면, 불의함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분노를 하실 줄 알아야 돼요. 10억 인류, 70억 인류가 공통적으로 삶아왔던 공통된 문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왜? 인도 가보고 중국 가보니까 융이 보니까 맞더라는 거예요. 뭔가 공통된 문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오늘 하려고 하는 뭐다? 원형 문화, 원형 정신입니다. 역사의 문화가 공통적으로 형성된 것이다. 우리는 진화를 통해서 하나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걸 뭐냐? 풀 셀프다. 함께 읽어볼까요? 1894년 동학농민항쟁은 단순한 반란이 아니라 봉건의 한 시대를 마감하고 근대의 신세벽을 열어젖힌 전환기적 사건이었다. 그들이 맞서 싸우면서 지키고자 했던, 이루고자 했던 그 뜻이 무엇이었는지, 어떠한 신념을 바탕으로 그렇게 할 수 있었는지 너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는 게 요즘도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 사람의 마음을 요즘은 상담을 한다, 심리치료를 한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옛날 사람들은 수행법을 가르쳐줬어요. 근데 지금은 수행법을 모르고 약을 줘요. 근데 약만 먹고 수행을 하지 않으니까 약이 흡수가 되는 게 굉장히 효율이 떨어져요. 일상 속에서 흔히 일어나는 우리나라가 배달민족이라고 하는 단군 역사를 주제로 발표를, 중국이 동북공정을 곳곳으로 최초의 민족인 배달의 민족의 먼저 한단국이라는 것은 한민족의 역사를 다룬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수메르 문명은 그리스 로마 문명의 근원이 돼요. 혹시 역사침해 아니신가요? 2352km에서 신흥모관학교는 1919년. 이 땅에 이어진 선비정신은 의병과 한사고는 조작된 것이다. 공호돈 전투는 홍봉도 장군. 저는 홍산문화를 발표할 한사군이라는 중국인. 왜 항목이 존재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상투를 틀 때 앞으로 4번, 뒤로 3번. 참된 나를 찾고 세상을 조화롭게. 안가 사상을 주제로 발표를 할 활개는 음양의 세계관을 토대로, 또 태극이 서양 역사에 영향을 미치고, 감개는 불을, 이개는 불에 가깝다. 이 세 가지 언어와 수메르어를 비교하도록 봄의 신단으로 알려진 히모록이라고 합니다. 동학을 다루는 특정 한 권인 영담유사인 조선 역사상 2000년 내 제일 대삭. 또한 외세의 간섭과 전염병이 발발하면서 삼신할머니는 드라마나 전래 동화 속에 칠성하면 북두칠성이 떠오르지 않나요? 우주 만물의 이치를 담았다고 할 한 민족 근본 사상이 음양에서 왔다고. 최원영님, 다시 한번. 7월 칠석이랑 상투랑 371? 네, 정답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국호를 땡땡이라 정한다고 해서 안 될 것이 없다. 조영진님, 정답입니다. 경남비 서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말. 조영진님. 조영진님. 캐치프레이즈 3가지. 분노하라, 각성하라, 행동하라. 있어주셨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서양 문화의 기원이 되었으며 한국에서부터 온 정답 최성환님 드디어 맞추셨습니다. 네, 지금 다시 봐도 참 감동적인 영상인데요. 활동의 중심이 되었던 멘토단 3분의 멘토님을 모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양여자대학교 외식산업과에 재학 중인 멘토단 1기 정서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전기정보공학과에 재학 중인 멘토단 1기 조청문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숭실대학교 1월문학과에 재학 중인 멘토단 2기 강현서라고 합니다. 네, 모두 반갑습니다. 먼저 정서영 멘토님과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정서영 멘토님은 고등학교 때부터 대한사랑 활동을 해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 활동을 오랫동안 지속하기가 참 어려운데 어떻게 해서 대한사랑을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 대학교에 와서도 계속 할 수 있었는지, 저희 대한사랑의 어떤 활동에 매력을 느끼셨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저는 처음 고등학생 때 대한사랑 활동을 시작했을 때에는 투철한 역사적 사명감보다는 친구들이랑 그냥 이제 봉사 시간을 얻기 위해서 처음 대한사랑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역사를 그렇게 좋아하는 학생도 아니었고 또 이제 역사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 학생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저의 생각을 대한사랑에서 역사를 공부하게 되면서 크게 바뀌게 되었는데요. 잃어버린 역사의 진실을 마주하면서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의 고유 원형 문화와 역사에 크게 매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단순 주입식 교육이 아닌 진짜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홍익인간과 같은 역사 속에 숨겨져 있는 그런 많은 철학과 가치 있는 그런 해석을 통해서 제 삶을 되돌아볼 수 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대한사랑 활동을 이어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역사를 통해서 단순히 지식뿐만이 아니고 그 안에 녹아있는 철학과 가치관을 배울 수 있었다는 점이 정말 공감이 되는데요. 특히 정서영 멘토님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주도적으로 저희 멘토단을 이끌고 계신데요. 디자인이면 디자인, 영상이면 영상 못하는 것이 없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여러 가지 활동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이벤트나 캠페인이 있으면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이벤트를 진행을 했었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올해 8월 15일에 광복절을 맞이해서 진행했던 광복절 릴레이 이벤트가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이 이벤트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 저희들이 제시한 광복절을 기념하는 문구를 자필로 제작을 해서 인스타그램에 올리는데 이때 함께 동참을 해줄 3분을 이 게시글에 태그를 합니다. 그리고 태그된 3사람은 다시 이어서 릴레이에 참여를 하는 일종의 챌린지 형식의 이벤트인데요. 사실 저는 처음에 이 이벤트를 계획을 하고 구상을 했을 때 기대보다는 걱정이 더 앞섰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이끌어내야 했기에 과연 사람들이 이 이벤트에 참여를 해줄까 하는 걱정이 정말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의 우려와는 달리 정말 짧은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께서 정성스럽게 참여를 해주셔가지고 큰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이 이벤트를 통해서 팔로워 5,000명 이상을 넘을 수 있었기 때문에 제 기억 속에 가장 기억에 남는 이벤트 중 하나입니다. 아, 네, 저도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이 이벤트를 참여를 했었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기 때문에 너무나 감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덕분에 멘토님의 활동 덕분에 저희 인스타그램이 팔로워 5,000명을 넘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아직 저희 인스타그램에 팔로워 하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직접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류 원형문화사절단이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정서영 멘토님 앞으로의 활동 계획이 있으신가요? 네, 우선 대학부인 만큼 젊은 사람들에게 맞는 역사와 원형 문화를 콘텐츠로 제작을 하고 싶은 마음이 가장 큰데요. 현재 환단고기 북콘서트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을 카드뉴스 형식으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여름방학 기간 동안 여기 계신 두 분과 함께 환단고기 북콘서트 부경대 편을 같이 시청을 하면서 공부를 했었는데요. 저는 수많은 환단고기 북콘서트 가운데에서도 이 부경대 편을 가장 좋아합니다. 이 부경대 편을 보면은 가야와 일본에 대한 역사 이야기가 정말 스피드 있게 흘러 넘치는데 이거를 단순히 한 번만 보고 끝내기에는 아쉬워서 이제 그거를 재창조하기 위해 여기 계신 두 분들과 함께
지난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카드 뉴스를 한 달에 한 번씩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이제 대마도 역사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에피소드 형식으로 제작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제작한 카드 뉴스는 앞으로 한류 원형문화 사절단 공식 인스타그램에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네, 정말 빨리 보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컨텐츠들 기대가 되고요. 특히 한당오기 북콘서트 부경대편은 가야의 그런 역사들을 정말 무궁무진한 이야기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저도 굉장히 흥미롭게 봤습니다. 네, 앞으로도 이렇게 공부한 것에서 끝나지 않고 컨텐츠로 재생산을 하는 모습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저천문 멘토님과 얘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천문 멘토님은 아까 소개할 때 공대생이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공계열은 역사나 우리 문화에 관심이 좀 더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대한사랑 활동을 하시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신가요? 네, 사실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공계열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역사에 큰 관심이 없었던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대학 입시가 끝나고 지인분의 역사 특강 초청을 참여하게 됐는데요. 그때 역사 특강을 들으면서 그런 동북아의 역사 왜곡의 진실을 알게 되었고 저 스스로 역사의 진실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후에 우리 한민족의 고유 원형 문화에 대해 큰 관심을 가져 대한사랑에 적극 참여를 희망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에 진학한 이후 지금처럼 이 대학생단이 되어서 더 다양한 공부와 역사 광복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네, 정말 인문학까지 겸비한 융합형 인재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활동을 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이 있다면 한 가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여러 활동을 하면서 모두 재미있고 도움이 되었던 활동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올해 6월 대한사랑 학술문화제 때 있었던 스피치 대회에 출전해서 발표를 했던 게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한민족의 고유 풍속을 주제로 발표를 했었는데 사실 많은 관중 앞에서 강연을 한다는 것이 처음이라 떨리기도 했고 그만큼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해서 오랫동안 열심히 준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제가 발표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 청취자분들 입장에서 더 쉽고 감명하게 이렇게 전달이 될까 고민도 하면서 많은 공부가 되었던 활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과적으로 이 스피치 대회 2등을 달성하면서 저 스스로 보람차고 다른 대한사랑 멘토단 분들에게도 이렇게 자랑스러웠던 활동이었습니다. 네, 저도 지난 6월이었죠. 학술제 때 대학생 스피치 대회 때 나가셨던 모습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사진에 보니까 이때 또 이제 2등을 하셔서 굉장히 또 보람이 있는 활동이었는데요. 그리고 저천문 멘토님은 평소에 한당오기 북콘서트를 즐겨보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멘토 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역사적인 컨텐츠를 만들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한당오기 북콘서트를 보면은 실제로 많은 도움이 됐는데요. 어떤 액션 영화를 보는 것보다 더 몰입이 되고 더 큰 가르침이 됐던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당오기 북콘서트 해외편들을 보면 세계적으로 뻗어있는 그런 역사 유적이라든지 문헌, 사서들을 바탕으로 역사적 사실들을 더 확실히 입증해 주시기 때문에 정말 재미있고 쉽게 와닿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여름 방학부터 해서 지금까지도 북콘서트 영상들을 찾아서 즐겨보고 있습니다. 네, 정말 어떻게 보면 한당오기 북콘서트가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이 많을 수 있는데 천문 멘토님이 액션 영화보다 더 재밌다라는 표현이 인상 깊습니다. 네, 정말 볼수록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이 많이 녹아 있는데요.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한당오기 북콘서트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비대면 시대에 온라인 활동을 하면서 우리 천문 멘토님의 역할이 컸는데요. 공대생이시기 때문에 저희가 온라인으로 방송을 송출하는 데 있어서 기술적인 지원을 크게 해주셨습니다. 그렇죠? 네. 네, 앞으로도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 또 대한사랑에서 적용해서 도움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어떤 건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진정한 역사 광복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대학생단의 힘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대한사랑 대학생단 모임의 활성화를 위해서 제 힘이 닿는 데까지 노력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지금 비대면 문화가
지금 현 세대에 보편화된 만큼 다음 기수 그리고 다다음 기수까지는 더 많은 단원들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인 만큼 더 다양하고 더 복잡한 그런 플랫폼이나 기술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런 VR 커뮤니케이션이나 메타버스, AR와 같은 기술들을 적극 활용하여 비대면 시대에서도 더 다양하고 퀄리티 있는 그런 역사 교육과 역사 탐방을 할 수 있도록 기획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안 그래도 이제 코로나 시국에서 저희가 탐방을 못 가서 많이 아쉬웠었는데, VR 등을 통해서 또 대체할 수 있다면 너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다음은 강현서 멘토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강현서 멘토님은 작년에 저희 대한사랑 인스타 활동을 통해서 활동 지원을 하셔서 계속 꾸준히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어떤 계기로 활동하게 되셨고 또한 인상 깊은 활동은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코로나로 인해서 대학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여러 대외 활동을 하고자 인스타로 우연히 이제 한사단 활동 모집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후 이제 저는 1월1문학과에 재학 중인 한국인으로서 올바른 역사관을 가지고 한일 관계를 볼 의무를 느껴서 활동을 지속하고 있고요. 활동을 하면서 카드 뉴스를 제작하고 많은 분들께 우리의 역사를 전달할 수 있는 게 가장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네. 강현서 멘토님 1호 일문학과이신데 뭔가 좀 더 특별한 것 같습니다. 네, 저 전공자로서 대한사랑 활동을 하면서 도움된 부분이 있으신가요? 전공 공부로 얻은 배경 지식이 한사단 활동에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한사단 활동을 하면서 배운 원형 문화가 일본 문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구체적인 사례 하나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전공이 일본어이기 때문에 일본어로 적힌 자료들을 어렴풋이 읽고 이해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신사를 예로 들면 일본에서 신사가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아는 입장으로서 우리의 원형 문화가 신사에 영향을 준 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더욱 실감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계신 서영 천문 멘토님과 함께 한 조가 되어서 스터디 모임을 하면서 한당고기 북콘서트를 꾸준히 시청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한당고기 북콘서트 부경대편을 보면서 일본 창세 역사와 신화뿐만 아니라 신교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가장 높아졌습니다. 관련 내용을 전공 공부로는 배울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이면을 볼 수 있어서 특히 인상 깊었고요. 또한 요즘 임나일본부와 관련된 논란이 계속해서 심화되는 가운데 역사의 진실을 알고 목소리를 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네. 사진을 준비를 했는데요. 여기 계신 세 분의 멘토님들이 또 한 조예요. 그래서 매주 한 번씩 모임을 가지면서 북콘서트를 시청을 하고 열심히 또 필기를 하고 인스타에도 올리는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정말 보기 좋고요. 노트 정리도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네, 이따가 또 카드 뉴스 만든 것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비대면 시대에 대학생들이 여러 가지 대외 활동을 많이 하잖아요. 다른 대외 활동과 비교했을 때 저희 대한사랑만의 매력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선 뭔가 어려운 역사를 배운다고 생각해서 진입장벽이 높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학업과 병행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을 만큼 멘토님들이 항상 배려를 해주시고 또 멘토님들이 하는 활동들을 보면서 저도 의욕을 가지고 저도 성장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멘토님들에 대한 깨알 자랑을 해주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좋은 영향이라 하면 어떤 건가요? 멘토님들은 일단 저보다 대학교를 먼저 다니시고 뭔가 대학교 생활과 활동을 병행하는 걸 보면서 저도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항상 새로운 자극을 받는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강현서 멘토님 이렇게 좋은 멘토님들을 만나서 올해 또 열심히 활동한 결과로 멘토님이 되셨습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강현서 멘토님이 또 평소에 꾸준히 공부를 하면서 컨텐츠 제작을 이렇게 해오셨어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 가야 역사를 배우면서 만든 카드 뉴스죠. 네, 간단히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우선은 저 가야 이야기라는 시리즈를 계속 인스타에 업로드할 예정인데 한당고기 북콘서트 부경대편이 내용이 정말 알차고 다양해서 첫 주제로는 제천금인에 대한 주제를 먼저 들고 오게 되었습니다.
네, 앞으로도 지속적인 컨텐츠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말 현서 멘토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희 대학생단 멘토님들과 함께라면 대학생활 4년뿐만이 아니고 평생을 함께 뜻을 해도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유튜브를 통해서도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많은 대학생, 청소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앞으로 저희가 대학생단을 매해 모집을 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강현서 멘토님 올해 멘토가 되셨기 때문에 앞으로 들어오는 후배들에게도 좋은 멘토링 해주실 거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저도 지켜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 대학생단 활동에서 탐방을 또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가장 많은 대학생들이 사실 대학에 가면은 해외여행이라든지 다양한 활동을 하고 싶어 하는데 저희 대한사랑에서는 국내외 다양한 탐방을 해봤습니다. 네, 지금은 비록 이렇게 코로나 시국이기 때문에 탐방이 좀 어려움이 있지만 꾸준히 탐방 활동을 해봤었는데요. 특히 2019년 겨울에 저희가 상해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을 해서 상해 탐방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정서연 멘토님 함께 했었죠? 네. 네, 그때 이야기 좀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상해에 중국에 탐방을 갔을 때 가장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은 상해 임시정부 유적지와 난징에 있는 위안소 박물관이 가장 인상이 깊었는데요. 확실히 의자에 앉아서 선생님들께서 이러이러한 역사가 있었다라고 책에서 단순히 글자로 보는 것보다 내가 직접 그 현장에 가서 그 숨결을 느끼면서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거는 정말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특히 저는 상해 임시정부 유적지를 보면서 정말 그 장소가 생각보다 너무 비좁더라고요. 그래서 계단도 여러 명이 동시에 오르내리기 힘들 정도로 정말 비좁았고 그런 거를 보면서 이렇게 협소한 곳에서 그것도 타지에서 이런 우리나라를 위해 조국을 위해 독립운동을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했다는 것에 정말 큰 감사와 여러 복합적인 많은 감정들을 느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중국 난징에 가보면은 한국과 중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의 위안부 피해 할머니 분들을 기리기 위해 만들어진 위안부 기념관이 있습니다. 저는 거기서 박물관 내부를 보는데 정말 잘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한쪽 벽면을 보면은 그 당시 위안부 피해 할머니분들의 손바닥을 빨간색으로 이렇게 다 칠해놓은 곳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면서 손바닥을 하나하나 이렇게 대봤는데 거의 다 제 손바닥보다 작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정말 이렇게 어린 나이에 그분들이 겪으셨을 그 고통과 참상이 얼마나 끔찍했을지 정말 피부로 와닿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사를 우리가 잊지 말고 정말 기억해야겠구나라는 것을 크게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앞으로 많은 기회가 주어진다면 더욱더 많은 곳을 탐방을 하면서 여러 경험들을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정말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듣다 보니까 갔던 기억이 새로새로 떠오르는데요. 현장에서 느끼는 것이 정말로 우리가 진심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과 올해는 이제 탐방이 없어서 아쉬웠는데요. 청문 멘토님과 현서 멘토님은 앞으로 가게 된다면 어디로 탐방을 가고 싶으신가요? 네, 저는 저번 방학 때 한민족의 천재 문화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었는데요. 그러면서 세계적인 여러 천재 문화 유적지에 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우아량의 홍산 문명 유적지에 가서 청묘단 유적을 보고 싶고요. 또 멕시코 시티에 있는 아즈텍 문명 유적지에 가서 태양과 달을 상징하는 그런 피라미드에도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가게 된다면 그곳에 있는 그런 유적과 관련된 서적들을 미리 조사하고 현장 사진도 많이 찍을 예정입니다. 세계적으로 이렇게 코로나가 안정이 빨리 된다면 대학생 우리 멘토단들과 함께 역사 탐방을 같이 가고 싶습니다. 저는 이번 한단국이 북콘서트 부경대 편을 보면서 대마도에 있는 와타즈미 신사에 가보고 싶었는데요. 이제 일본 신도 문화의 근원인 하치만궁의 발상지라는 사실과 더불어 바다에 떠있는 도리이가 저에게는 가장 인상이 깊었습니다. 왜냐하면 도리이는 신사의 입구에 위치하는 게 원래 방향이 존재하는데요. 그런 도리가 연속적으로 그것도 바다 위에 한반도를 향해서 있는 게 정말 전 인상이 컸거든요.
그래서 꼭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정말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의 원형 문화를 찾아서 떠나는 여행이 된다면 너무나 즐겁고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또 그러한 기회가 있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앞으로 탐방이 가능하다면 어디로 가고 싶으신가요? 네, 유튜브에 많은 댓글을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대한사랑의 닉네임이 한류 원형문화 사절단인데요. 지금의 정말 한류가 전 세계적인 붐이 되고 있는데 그 밑바탕에는 우리 오랜 역사 속에서 지켜왔던 역사와 문화 DNA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멘토님들은 활동을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우리의 원형 문화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내용은 어떤 것인가요? 저부터 말씀하겠습니다. 전 아무래도 홍익인간의 뜻이 가장 인상 깊었는데요. 최근 홍익인간을 교육과정에서 삭제하자는 논란도 있었지만 우리의 홍익인간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문화가 널리 알려지고 또 널리 알려지는 거에 그치지 않고 전 세계 사람들을 이롭게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아무래도 원형 문화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천재 문화가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대한사랑에서 공부하기 전까지는 이 천재 문화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원형 문화 강의를 들으면서 이를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천재 문화의 사상과 그 의미를 말이죠. 그 천재 문화는 단순히 이 하늘에 있는 신을 섬기는 것을 넘어서 하늘을 아버지로, 땅을 어머니, 그리고 그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인간이 천지의 뜻, 홍익인간을 이루게 하는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세계적인 유적지를 가더라도 이 천재 문화가 있었던 곳이 이 크게 문명을 이루고 성장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이 한민족 고유의 천재 문화를 되살리는 것이 현대 문화 산업을 발전시키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한민족 고유의 정신 문화가 가장 기억에 많이 남아 있는데요. 저는 비록 여기 계신 분들에 비해 살아온 나이는 짧지만 10대 끝자락에서 20대 초로 들어서는 그 순간에 미래와 현재에 대한 고민과 걱정으로 불안함이 크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환단고기에 나와 있는 인생과 마음에 대한 그런 명구를 보면서 정말 큰 위안과 용기를 얻을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그 중에서 11세 도예당군께서 지으신 연표문을 가장 좋아합니다. 어제 청소년 단원분들께서도 이 연표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연표문 속 하늘과 땅과 인간의 광명으로 이어지는 환단한의 그러한 고유 정신 문화가 지금 우리의 국호인 대안을 가장 잘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 중 하나입니다. 네, 모두 말씀 감사드립니다. 말씀 너무 잘 해주셔서 정말 앞으로의 우리 원형 문화를 공부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데요. 정말 대한사랑의 대학생단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가 발달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벌써 훌쩍 흘렀는데요.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하는데요. 대한사랑 대학생단으로서 앞으로 어떤 활동 계획이 있으신지 활동에 대해서 한번 계획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 앞서 언급되었듯이 요즘 K 컨텐츠가 열풍입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역사를 더 알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K 컨텐츠와 결합한 역사 컨텐츠를 제작에 도전해서 여러분들에게 역사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항상 녹아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이제 대학생단 활동을 하면서 배웠던 것들을 바탕으로 이 대학생들의 관심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역사 문화 콘텐츠를 개발을 하고 싶습니다. 이 시대의 진정한 역사와 그리고 원형 문화 정신을 알지 못한 채 방황하는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많은 희망과 비전을 심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대학생단 다음 기수가 들어온다면은 각 학생들의 개성과 전공 분야에 맞춰서 충분히 흥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커리큘럼으로 안내를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지금은 많은 10대, 20대들의 가슴 한켠에 크든 작든 우울함과 불안함을 갖고 있는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같은 혹은 저보다 더 큰 고민과 아픔을 가졌을 분들에게 정말 큰 위안과 용기를 줄 수 있는 우리의 원형 문화 콘텐츠를 제작을 해보고 싶은 게 제 바람 중 하나인데요.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더욱더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작지만 소중한 그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한류 원형문화 사절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었지만 대한사랑 대학생단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어떠한 미래를 꿈꾸고 있는지 잠시나마 함께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도산 안차원 선생님께서는 진실은 반드시 따르는 자가 있고 정의는 반드시 이루는 날이 있다라고 하셨고요. 또한 낭망은 청년의 죽음이요. 청년이 죽으면 민족이 죽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적극적인 온라인 활동과 컨텐츠 제작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방식으로 역사 강복을 이뤄나가는 대학생단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학생 멘토님들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저도 멘토로서 동참을 했었는데요. 대학생 역사 광복군들의 순수한 그런 열정에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네, 앞으로도 멋진 행보 응원합니다.